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 환경 진단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솔루션을 드려야 되겠죠. 집중력을 높이는 공부 환경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소통형 채널의 스마일홍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공부 성공 3력 3가지 힘이 있다고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첫 번째 결단력, 두 번째 집중력, 세 번째 인내력이었습니다. 뭔가 유혹을 이겨내고 시작하게 만드는 힘, 결단력 설명한 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집중력입니다. 자,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공부할 때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집중력인데요. 집중력은 멘탈적인 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거나 집중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주로 환경 관리 측면입니다. 물리적 환경도 있을 것이고요. 정서적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 관리와 관련한 부분, 먼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 환경 진단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스스로 또는 부모님이시라면 자녀가 주로 공부하는 공간을 떠올리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요령은 총 4점 척도로 진행이 됩니다. 4점 척도 중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이곳에는 컴퓨터, TV와 같은 공부를 방해하는 물건들이 없다. 두 번째 문항, 공부할 때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폰을 꺼내놓거나 다른 곳에 둔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다. 네 번째, 매우 조용하며 전화소리, 음악소리, 말소리 등의 소음이 없다. 다섯 번째, 이곳에서 공부할 때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이 함께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이곳에는 공부나 학교 숙제와 관련이 있는 책들이 정리되어 있다. 일곱 번째, 이곳의 환경은 너무 편해서 앉으면 졸리곤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공부를 하는 동안 이곳의 온도는 춥거나 덥지 않고 적절하다. 아홉 번째, 이곳에 있는 의자와 책상은 공부하는데 아주 적절하다. 열 번째, 이곳은 깔끔히 청소 그리고 정리정돈되어 있다. 이제 정서적 환경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 12번째,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잘 들어주신다. 13번째, 부모님은 강압적으로 야단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14번째,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듣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 15번째, 부모님은 나의 행동에 자주 인정하고 칭찬하신다. 여기까지 15문항에 대해서 0점부터 3점까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0점이었고요. 매우 그렇다가 3점이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15개 문항의 답을 모두 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점은 45점이에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 환경 지수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0점 이상 손 들어주세요. 40점 이상은요, 엑셀런트, 매우 좋은 공부 환경을 가지고 있다. 30점에서 39점 사이라면 굿, 아주 좋아요. 물론 좋지만 약간의 개선은 필요하겠지요. 20점에서 29점 사이, 20점대라면 에버리지, 보통입니다. 당연히 개선 좀 필요하지요. 10점에서 19점 사이라면 여긴 손 들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배드예요. 심각합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요. 마지막, 아직 불리지 않은 분포 있죠? 9점 이하. 포함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공부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집중력 높이기 위한 공부 환경 지수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솔루션을 드려야 되겠죠.
집중력을 높이는 공부 환경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쉬워요.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라. 모든 학생들이 정리정돈 깔끔하게 해놓고 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공부하는 곳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텔레비전, 컴퓨터는 주로 거실에서 쓰고요.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컴퓨터 이용하는 경우 있죠. 그때는 써야죠.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요즘은 노트북들 많이 쓰지요. 그때만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처리 중요합니다. 거실에 내놓든 꺼놓든 그런 게 필요하죠. 네 번째, 반려견. 실제로 책상 위에 막 반려견이 올라와서 공부 방해하고 고양이가 키보드 위에 앉아있고 이런 모습들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려견 애완동물 정말 이쁩니다. 그렇지만 자기주도 학습하는 3시간만큼은 금지. 물론 강아지가 아주 착해서 발밑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경우라 그러면 상관없겠죠. 다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고려하셔야 돼요. 그 독서실 가면 앞에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다 막혀있는 책상 있죠. 그거 하나 사셔도 돼요. 동생이 있다 그러면 물려주셔도 되고요. 요즘은 그게 장 형태로 문까지 닫혀서 골방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옆에까지 차단하는 책상은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이라면 고려할 필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들 공부방에 산소 탱크 한 2개 정도 넣어 주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커다란 깡통으로 된 탱크를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쉬운 거 있습니다. 화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산소 배출이 많은 화분, 산세베리아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잎 넓고 길은 거 있죠? 요 화분 관리도 쉬워요. 물도 자주 안 주셔도 돼요. 요 화분 2개 정도만 아이들 방에 넣어주시면 아이 방에 산소 탱크 넣어주신 거와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7번째, 이거는 정서적 환경에 해당되는 영역인데요. 주로 코칭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을 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러는 것들, 코칭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공부를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집중을 했다면 다시 이완을 하고 다시 집중을 하고 이런 집중과 이완의 사이클을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중력 검사와 집중력 훈련은 나중에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지만 집중력은 멘탈과 관련한 부분이 크다라고 했죠. 집중력을 높이는 멘탈 강화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기 개발이에요. 목표 설정이에요. 집중력도 역시 동기가 강하고 목표가 분명한 학생들이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루틴을 개발하십시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의 기본 동작이 나오기 전에 하는 루틴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가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뭐 정리하고 책 잡고 그러더니 또 뭐 연필 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고 싶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또 목이 마르고 이런 과정들 거치죠. 보다 짜증이 나죠. 그런데 이거를 적어도 1분에서 3분 정도 루틴을 만들게 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거 다 하고, 물론 그 루틴의 제일 끝에는 명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세 번째, 학습 활동 중에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건 뭐 당연해요. 인간이라면 모든 시간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클을 탄다고 그랬죠. 자, 집중력이 낮아지는 시간은 신나거나 집중이 되는 활동을 하게 하십시오. 자기가 공부한 거를 설명하는 것도 좋고요. 문제 풀기도 좋고요. 문제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던 공신비법 중에 나만의 정리 괜찮았죠. 또 반복학습 또는 암기, 독서 이런 집중력이 낮아지는 시간에는 뭔가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하라. 네 번째, 계획하고 실천하고 보상하는 그런 것들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가게 하십시오. 자, 보상은 물질적 보상도 괜찮고요. 시간적 보상 또는 내재적 보상 다 필요합니다.
5번째,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목표를 또 계획을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과정까지를 플래너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게 하면 집중력 높아지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요, 집중하는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은요, 하루 중 내가 15시간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학생이 진짜 내가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이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성향적 특성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성향을 무시하고 넌 왜 안 되니? 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거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넓은 책상을 쓰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늘어놓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높이는 멘탈 강화까지 오늘 알아보면서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집중력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현 채널의 스마일홍 홍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